안녕하세요. 역류 방지 장치 흡기, 배기 이렇게 장착하고 주행 테스트를 한 영상, 이 영상을 기초로 해서 연비운전 연구개발 30년 한 경륜으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류 방지 장치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연료절감기, 와류기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오버랩 타이밍이나 허비 펌핑 현상으로 손실되는 로스, 이 부분을 가미해서 흡기와 배기에 역류 억제를 해서 엔진의 연소 효율을 높이고 출력을 향상시킨다, 이 개념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공부방에서 체험하신 분, 그분들이 왜 출력이 올라가는지, 왜 연비 향상이 되는지, 운전 습관을 왜 바꿔야 하는지, 운전 습관에 따라서 또 연료가 얼마나 낭비될 수도 있고 아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연료 절감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동차 계기판에 나와 있는 트림 연비, 그것을 가지고 연비 향상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얼마나 올라갔다, 10% 올라갔다, 20% 올라갔다, 30%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다수는 운전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료 절감기 판매하시는 분 대체적으로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정속주행이다 하면서 크루즈 놓고 타시죠. 그런데 실제로 주유하면서 연비를 측정하냐 이거예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계기판에 띄워주는 트림 연비는 공인연비 테스트 룰에 들어가면 5% 이내로 오차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에서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연비가 20% 내외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연비가 높게 표시되는 걸 원합니다. 그래야 차가 잘 팔린다예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하면 운전 습관에 따라서 표시되는 연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료 절감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일반 운전자보다 조금 더 운전 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 몇 마디, 자 내리막길을 밟으세요, 사살 밟으세요,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서 연비를 향상시키고 운전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연료 절감기 효과와 상관없이 운전 습관으로 연료 절감률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교육하는 내용은 뭐냐, 흡기, 배기, 역류 방지 장치로 해서 썼을 때 출력이 향상되고 연비 향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엔진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운전자 운전 습관을 더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해서 운전 습관과 교통 환경에 따라서 연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비운전 연구개발 30년입니다. 해서 연료 절감기라든가 아니면 운전 습관이라 하든가 이 부분 모두 아울러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연비에 관심 있다, 연료 절감에 관심 있다, 또 연료 절감기를 판매하고 있다 하시면 보시고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을 하면서 내리막길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비를 보시면 39.75km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69km.
흡기, 배기, 역류 방지 장치를 달았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 부분 있죠. 저 부분은 연료 차단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속 67km에서 연료 차단이 걸렸는데 속도가 빨리 줄어들지 않는다예요. 보시면 그렇게 급경사도 아니에요. 급경사도 아닌데 그래서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완만하게 줄어든다예요. 자, 연료 차단이 들어갔다가 다시 연료 분사를 시키니까 어떻습니까? 연료 차단으로 간 거리 그것이 연비에 반영돼서 연비가 52. 연비가 49km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운전자 운전습관 이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가 운전자의 운전습관입니다. 앞에 도로의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적절하게 도로 형태에 맞춰서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류 방지 장치를 달아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연료 차단으로 가는 거리가 길어졌죠. 그리고 너무 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비에 또 손해를 봅니다. 지금 1670rpm 이렇게 되는데 72km 같으면 8단 차에서 지금 7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비가 오히려 불리하죠. 그런데 순간 연비는 27km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도로에 따라서 천천히 간다고 아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가야 되는데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서 느리게 감으로 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도로 패턴을 맞춰서 내가 도로를 읽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흐름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연비가 48km죠. 누적 연비가요.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행 코스에 따라서 교통 환경 도로 구배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 있다요. 그러면 연료 절감기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만 찍어서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죠? 자, 여기 연비는 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테스트하고 연비를 맞춘 겁니다. 실제 기름량하고 근사치가 거의 근사치에 접근해 가 있습니다. 해서 도로 조건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역류 방지 장치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차가 힘이 있고 운전이 부드럽습니다. 푹푹 안 밟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 73km 속도 보시면 그 속도로 갔을 때는 기어 단수가 7단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7단 상태에서 발을 뗐는데도 69km에서 속도가 빨리 안 줄어들죠. 그래서 연비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100이라는 것은 안전운전입니다.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점이라는 점수가 그대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승용차 기준이 아닙니다. 안전운전은 저는 경제운전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화물차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 운전자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행을 하시면서 그래프 파형, 운전습관적 패턴을 저렇게 만드는 사람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장비를 달고 연습하신 분들은 감을 잡아서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운행할 때는 앞에 도로 전방을 보고 도로 구배에 맞춰서 교통 흐름까지 맞춰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운전 습관, 이 운전 패턴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쁘게요. 자, 또 72km 했는데 저단으로 들어간 상태, 이런 상태를 보시라고요. 순간연비를 보면 25km, 23km, 25km, 26km를 가죠. 그래서 이런 연비를 보면 교통 환경이 좋다, 도로 구배가 내리막이다, 오르막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지금 이 차량이
바뀐 게 무엇이냐 하면 며칠 전까지는 배기구에만 역류 방지 장치를 달았고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흡기 쪽에 역류 방지 장치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장착하자마자 바로 출발을 하면서 풀압셀도 밟아보고 천천히 더 가보고 이렇게 변화를 확인하고 난 뒤에 반대쪽에 가서 턴해서 오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발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도로 구배를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다예요. 그러면 지금 8.4km, 8.5km 왔는데 연비가 40km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연비를 일반 사람 말 몇 마디로 가리키면 연비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자, 승용차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57km입니다. 57km면 단수가 6단입니다. 그럼 단수가 많이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 엄청나게 연비가 손해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속도를 또 올리면서 가야 되는데 이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60km 도로도 있고 70km 도로도 있고 80km 도로도 있습니다. 이 코스에 뭐 제가 오늘 타보면서 본 것은 80km 도로도 있고 실질적으로 60km 도로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 나오는 것은 GPS 속도이기 때문에 카메라 속도하고 같은 속도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다가 신호등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발을 떼고 왔는데 지금 한 20초 정도는 발을 떼고 왔죠. 자, 이 모니터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가는 시간, 걸리는 시간은 25초짜리입니다. 자, 차를 세웠는데 공회전 RPM은 560 요 정도 보이죠. 그래서 차를 세웠고 공회전을 시켜놓으니까 연비를 많이 올려놨던 게 다 까먹고 있죠. 숫자가 39에서 38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 역류 방지 장치를 달았을 때 헛배기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습니다. 변속되는 걸 보세요. 변속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살짝 밟았는데 자, 1280, 1300, 1400이 올라가죠. 그럼 변속이 되어버리죠. 속도는 올라가는데 푹 밟지 않아도 변속이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RPM이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는 순간 한 단씩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72km 됩니다. 그럼 아직 7단입니다. 근데 속도를 더 내고 싶어도 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로 환경에 맞춰야 됩니다. 그럼 80km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이 도로를 보면서 내가 80km 넘어가면 8단이 걸리는데 7단으로 가면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단입니다. 78km, 75km 밑으로 떨어지면 GPS 속도로 떨어지면 또 7단으로 꼬라박아 버립니다. 자, 또 신호등을 쓰죠. 신호등을 쓰면 아껴놓은 거 또 까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상당히 느리죠. 자, 다시 속도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또 가속 페달을 밟아서 흐름을 잡아갑니다. 흐름을 잡아가면서 여기서 변속되는 것도 가속 페달을 약하게 밟고 있는데도 변속이 빨리 된다는 거예요. 자, 연료절감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해 주면서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판매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막연하게 자기가 운전을 어떻게 했다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비가 얼마입니까? 12km를 타고 왔는데 연비가 32km입니다.
32km면 상상도 못하죠. CNG 연비입니다. CNG는 휘발유보다 연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이것이 고속도로를 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연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운전 습관이고 운전 기술이고 노하우입니다. 자, 이 도로를 타면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을 뗐다가 앞에 흐름을 잡아갑니다. 자, 앞에 차가 가는 속도를 보고 그 차가 속도가 빠른 것인지 느린 것인지 확인하고 너무 붙어가 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발을 떼서 흐름을 잡아줍니다. 흐름을 잡는데 앞에 차들이 없다 그러면 내 운전 습관으로만 내 패턴대로만 가면 더 많은 연비, 더 높은 연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차량들 속에서 내 차 연비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교통상황, 흐름, 도로구배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니터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푹 밟으면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역류 방지 장치를 달고 가속 페달을 적게 밟아도 차가 잘 간다 이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운전자 운전 습관에 따라서 얼마나 연비가 차이 나느냐 이거예요. 어떤 장치를 달면 그 장치에 맞는 운전 습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면 편하겠죠. 눈에 안 보이면 봉사 문고리 잡듯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실험을 하면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혼자만 상상 속에서 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차이가 일반 운전자보다 실력이 있다 그러면 차이를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 운전자보다 실력이 없다 그러면 연료 절감 효과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연료 절감기가 있다면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자, 이 제품을 가지고 달아놓고 그대로 공회전에서 테스트 해버립니다. 효과 있을까요? 또 운전 습관으로 해서 운전을 잘하면 연비가 절약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 습관을 가지고 저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안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료절감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연료절감기를 달고 한 바퀴 돌고 똑같은 코스에 그리고 제가 타고 한 바퀴를 돌면 저를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연료절감 10% 된다 5% 된다 한 사람이 제가 탄 연비보다 5% 10% 높게 탈 수 있냐 이거예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에 테스트하면 연료절감기 효과 있는 제품 찾을 수 있을까요? 운전 습관 부분에서 연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5% 10% 연료절감 된다? 힘들어요. 자, 지금도 출발하면서 변속을 보시자고요. 36km, 38km 오르는데 RPM이 올라가면 변속되죠. 1400에서 1200 탁 떨어지죠. 그럼 한 단 변속된 겁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밟아 올립니다. 밟아 올리는데 1440, 1100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RPM이 200rpm 정도 올락내락 하는 게 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자, 푹 밟아서 변속 안 하더라도 역류 방지 장치를 달고 있을 때 적당하게 밟고 있으면 엔진의 파워, 연소 효율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왜? 연소실에서 역류하는 현상들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것이 주행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이 편하죠. 살짝 밟고 당겨도 차가 잘 가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운행하면서 섰다 가다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연비가 50km대에서 다시 30km로 떨어집니다. 단수를 낮게 타야 되고 또 교통 흐름을 맞춰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타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타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몸에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습관을 들이고 자기 능력 숙달을 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시간이 1년 정도 고생하시면 몸에 익어 있어요. 난폭한 운전이든 어떤 운전이든 간에 딱 정량화됩니다.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배우면 따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기름값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휘발유 1700원 1800원 합니다. CNG 1100원 1200원 합니다. 그러면 CNG가 휘발유보다 연비가 높습니다. 그럼 가격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이런 운전 습관까지 가미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연료비가요,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30%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 운전자에 비하면 30% 정도 되겠죠. 운전 습관까지 고쳐버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자, 또 정차했죠. 정차하니까 어떻습니까? 드라이브 상태이기 때문에 560rpm에서 공회전 연료 사용량 조금 전에 위반을 했어요. 조금 급브레이크 같이 속도를 좀 빨리 밟았죠.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기준으로 했다 보니까 급감속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7km 운행할 동안 급가속, 급감속이 3번 걸렸습니다. 여기 속도 변화 있죠. 속자에 보시면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요 4가지를 가지고 한 번 위반할 때마다 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17.7km 이렇게 타고 왔는데 연비는 29km입니다. 또 출발할 때 밟았습니다. 밟았는데 변속되는 거 보시라고요. 빨리빨리 변속될 겁니다. 푹 밟아서 변속시키는 게 아니고 적당히 밟고 있으니까 알아서 변속이 되죠. 1400에서 1200, 1400에서 1200 이런 식으로 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차가 없으면 내가 변속을 해서 안정적으로 갈 건데 변속을 시키지 못하는 조건이 뭐냐면 앞차가 있기 때문에 변속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60km, 70km 올라가야 되는데 앞차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 차 흐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감속도 시킵니다. 연료 차단을 써서 감속도 시키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시내도로입니다. 시외도로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약간 오르막이 있습니다.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번 볼 수 있는 영상을 일부러 가미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회전을 하면 자, 오르막이 있습니다. 오르막인데 붕 합니다. 그럼 22km에서 이제 밟죠. 이거는 일반 운전자의 기준으로 했을 때 운전을 좀 잘하는 사람 수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운전 패턴이 조금 이렇게 보시면 좀 더럽죠. 올락벌락 하죠. 그래서 일반 운전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에 살짝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운전을 못할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시속 10km, 16km 올라가죠. 그러면 스타트 할 때 어떻습니까? 스타트 할 때 자, 운전 습관 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래 보시면 저속에서도 연비가 10km, 순간 연비 보시면 10km가 돼 있죠. 그래서 10km, 14km, 15km를 올리고 내리고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비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운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 출발할 때 약간 내리막길 걸리니까 연비가 50km, 그 다음에 쭉 오다 보니까 40km, 또 교통 흐름이 좀 나빠지고 서기 시작하니까 몇 킬로입니까? 30km. 시내 들어오니까 또 까먹죠. 그러면 여기 제 사무실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거 시내 도로입니다. 완벽하게 요 산길로 또 올라가요.
산길로 올라갈 때도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다릅니다. 자, 산길을 타더라도, 자, 이 골목길이죠. 골목길에 들어와서도 운전이 거칠지가 않죠. 옆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가면서 타야 됩니다. 자, 그러면 RPM, 속도, 안전운전, 순간연비, 누적연비, 연료 사용량, 이것을 다 가끔 봐줍니다. 아, 내가 운전을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해서 시내도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운전 잘합니까? 일반 사람보다 못합니까? 연료 절감기를 하신다 하면 이 정도 테스트는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구독자나 소비자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도착하고 주차했습니다. 주차해서 라이트를 끄고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 공회전 상태 위에 P를 보세요. P 값. 그 값을 보면 이제 25초가 지나면 이 차가 공회전 때 몇 cc 먹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을 걸으면 보이죠? 보이면 840, 842까지 떨어졌죠? 자, 날씨가 추울 때는요, 이 숫자가 올라갑니다.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